일본 야후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 야후는 일본 사람들이 너는 지금부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야후의 정말로 무서운 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야후를 이용하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어쩌면 인터넷이란 거를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있잖아. 처음에 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일본은 야후 제국입니다. 예. 그렇죠. 내가 처음으로 그 컴퓨터 봤을 때 그때도 야후였고 지금도 야후습니다. 저는. 그렇죠. 일본 예. 사람. 예. 당장에 박간의 방송에서도 제가 야후에 올려있는 기사라든지 야후에 나와 있는 화제가 되는 내용이라는 거를 좀 참조를 해가지고 방송 진행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야후가 지금도 일본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어요. 뭐 이런 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니 오상 한국도 네이버 천하예요 사실은. 대충 그런 느낌으로 야후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야후의 몇 가지 비밀과 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야후를 쓰는지 그리고 야후랑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야후는 이 야후 재팬이 본체입니다. 이 야후 하면은 떠오르는 회사가 있죠. 이 야후를 들고 왔던 본체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라면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이 손정희 씨죠. 오랜만입니다. 예. 이 손정희라는 사람은 뭐 지금이야 한국에서 뭐 일본의 투자자로 유명하겠지만은 그렇죠. 일본의 포털 사이트를 들고 와서 일본에 접목시킨 사람이 바로 이 손정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일본 인터넷의 아버지로도 통하는 게 이 손정희라는 사람의 별명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야후인데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짜잔. 2023년 일본에서 이용자가 많았던 인터넷 서비스 랭킹 2위는 구글, 1위는 어디? 예, 야후입니다. 이런 랭킹이 있었구나. 예, 이게 2013년 랭킹이거든요. 참고로 2016년 기사죠. 검색 엔진 일본에서 점유율 1위는 야후, 2위는 구글. 이미 과거 2015년 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야후가 1등이고 구글이 2등입니다. 그렇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일본의 1등은 이 야후입니다. 2015년도에 야후의 평균 월간 이용자가 3,800만 명이었고 구글이 2,400만 명이에요. 자, 이게 2013년에 어떻게 되냐면은 야후 8,400, 구글 8,300, 그리고 라인 8,000으로 올라왔네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저가 이렇게 좀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걸 떠나더라도 이용자들이 엄청 많이 늘었죠. 예전에 구글이나 야후 같은 거를 사람들이 컴퓨터로만 썼단 말이야. 근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점점 올라가면서 이 야후의 보급률도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스마트폰의 메인이 야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참고로 박간영 오상 스마트폰 메인 야후입니다. 참고로 나도 그렇습니다. 네, 추미코도 메인이 야후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야후를 써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건 이유가 정말로 단순합니다. 이게 야후 메인 페이지거든요. 얘가 1등, 얘가 2등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글은 완전 검색으로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야후는 뭔가 정보량이 많죠. 이거를 단적으로 알려준 기사가 하나 있는데 딱 이겁니다. 너무 심플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40대 이상이 구글보다 야후를 애용하는 이유. 이 한마디가 99% 이상의 이유입니다. 뭐 안 그래요? 켰는데 이게 딱 나와. 내가 뭘 해야 되겠죠. 능동적으로 검색을 한다든지 뭔가를 찾아야 되겠지. 그건 압박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야후의 길들의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많아. 흔히 말 뇌를 비우더라도 뭐가 많네. 그래 이러면서 있잖아요. 좀 뭔가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생태계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안 바꿔요. 구글로 안 가요. 지금 30대 중반인 나조차도 처음으로 인터넷 이용 시작했을 때 아까 야후 화면 이런 느낌으로 시작했으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인터넷에.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가 검색하기 전에 미리 뭔가 이거 보자라는 클릭만 하면 다 나온다. 그렇죠. 그런 게 일반적이라서 구글은 뭔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입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귀찮아요.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본 야후 재팬에 이 자료에 보면은 나오는데 자,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야후 재팬을 이용하십니까? 라고 야후가 물어본 거예요. 1번 습관 됐으니까. 예, 이게 끝입니다. 습관이니까.
그렇죠. 인터넷은 이거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인터넷을 켰을 때 첫 페이지는 야후가 돼야 된다는 어쨌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가 않아요. 습관이라서. 일본 전체의 인터넷 인구가 1억 명이 있습니다. 8,500만 명이 월간의 액티브 유저. 야후에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상 거의 다 알아보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그렇죠. 이 야후가 한국이랑 관련이 돼 있다 했죠. 맞습니다. 이 야후는 그렇죠. 이 네이버랑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야후가 일본에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야후가 최근에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은 라인 야후 주식회사. 이게 야후의 운영회사 이름입니다. 이게 선생님들 보기에는 호라고 그냥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을 때. 그렇죠. 이 라인이 뭐예요? 네이버 라인이요. 이게 라인 들어갔다. 그것뿐만 아니라 야후 라인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인 야후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 우리 월드컵 할 때도 코리아 재팬 월드컵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서도 누가 회사 이름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장에 참고로 이 라인 야후는 어느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모 회사가 어디냐면은 A홀딩스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홀딩스라는 회사는 어디가 갖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일본 라인 야후 합작법인 이름은 A홀딩스 이혜진 초대회장. 제가 말씀드린 A홀딩스는 그렇죠 여러분.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야후 재팬의 반을 손정희 씨가 가지고 있고 이 반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져서는 네이버랑 야후 재팬은 그렇게 먼 사이는 아니에요. 뭔가 야후 재팬이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들으니까. 아니 뭐야 네이버 반이야? 야후 재팬? 약간 느낌이 들죠.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겁니다. 라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세다 보니까 이 라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못 느끼겠지만은 여러분 라인은 일본의 뭡니까 이 야후밖에 몰랐던 사람들을 이 라인이 당시에 센세이션이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본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이 메신저로 라인을 다 기본으로 깔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라인을 쓰는 시간이 엄청 길었던 거야. 이 라인이랑 야후가 생각을 한 거지. 척을 지기보다 힘을 합치면은 사실상 뭐 일본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일본의 인터넷 세상은 이 손정희 씨랑 이 대한민국 뭡니까 이 네이버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이 야후의 현주소예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좀 더 다가오죠. 어느 정도 먹었는지. 일본의 이 사람들을 어쩌면 여론을 여러분 이게 지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왜 이렇게 좀 크게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의 네이버는 솔직히 말하면은 옛날보다 파워가 안 나와요. 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이버가 이게 없다고. 뭐? 실시간 검색어.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에서 화제였죠. 포털 사이트에 우리가 저런 거 들어갈 때 뭐 실검이 당시 폐해도 많은 광고가 올라오고 했지만은 그래 뭡니까? 저기에 가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순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던 게 실검이었잖아요. 예, 이게 상당히 컸거든요. 포털 사이트 가진 상징성. 지금도 그걸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 다음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댓글도 많이 폐지가 됐죠. 댓글이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싸우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유튜브도 박간이 영상 보기 전에 여러분 내려가지고 자 오늘 영상의 제일 위에 댓글은 뭐야? 이게 제일 큰 댓글이야. 내가 한번 써줘야 되겠네. 댓글 보러 유튜브 영상도 들어오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반응 보고 싶거든.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검이랑 이 댓글이 폐지한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힘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하는 것 중 하나 있습니다. 그전만큼의 상징성을 안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장사하는 이 야후 재팬은 어떨까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야후의 여러분 메인 페이지입니다. 야후는 메인 페이지 좀 내려보면은 한국어로 번역, 실시간 검색어 주제 키워드. 일본 야후는 아직까지 급상승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상당히 뭐 말은 많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이걸 좀 많이 따져요. 왜냐면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야후가 매년 발표하는 게 있어요. 뭐? 예, 야후 검색어 대상 일본에서 일본 사람이 관심을 가진 거 있잖아요. 이거를 취합할 때 맞네. 실검에 얘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으니까 올해 일본은 이 친구들이 뭔가 핫했네 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다는 거를 야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라. 예, 당장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2012년 그리고 그 전 2011년에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의 항상 매년 이 오타니가 자주 등장합니다. 일본은 실검에 올라가는 1등에 올라가는 그 위력 아시잖아요. 그게 일본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게 몇 명에게 노출이 돼요? 예, 8,500만 명에게 노출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야후의 이런 트렌드를 잡는 게. 그 다음에 댓글인데 일본 야후는 아직까지도 댓글을 다 열어둡니다. 일본 야후의 댓글은 간단해요. 뉴스를 내는 뉴스 당사자가 댓글의 유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뉴스를 내는 사람이 나는 이 뉴스에 댓글을 허용하지 않겠어요. 댓글이 안 달리는 거고 우리는 허용합니다. 그럼 댓글이 달려요. 야후는. 기본적으로는 댓글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일본 야후는. 야후가 개판이거든요. 예, 댓글란이 개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후는 댓글란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신고를 많이 받은 그거 댓글 쓰는 사람 있잖아. 영구 정지를 때립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자, 그럼 다음에 AI를 등장시킵니다.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전만은 댓글 달 때마다 뭔가 억울성, 비방 댓글, 악플만 다네. 저 유저는 AI가 삐빅 제거하세요. 이래서 차단. 이걸 야후가 넣었습니다. 이래도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도저히 안 되겠네. 이제 최후의 수단을 등장을 했죠. 야후에서. 예, 2012년 10월 달입니다. 본인 인증입니다. 휴대전화 번호 설정의 필수. 일본은 2022년 10월 이전까지는 흔히 말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 다는데 본인 인증 안 해도 됐었어요? 예. 아이디를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여론 조작도 가능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거기 관해서는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가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일본사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실명화를 하자. 이래가지고 본인 인증을 도입을 시킨 거예요. 이제서야. 답이 없다. 이래가지고. 왜냐면 일본에서도 흔히 말하는 포털 사이트 댓글 때문에 연예인이 자살을 한다라든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회적 이슈가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예 댓글을 없애면은 또 그럼 없앤다고 또 욕 나오니까 일본에서는 대신 유지를 하되 뭐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 인증 제도를 만들어 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를 거뒀어요. 아사히 신문 2013년 2월달 뉴스입니다. 전화번호 등록제를 도입한 결과 악질 이용자가 56%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6%. 알죠? 이게 왜 느낌이 오거든. 왜냐면은 댓글 달 때 이제 휴대폰 본인 인증 되어 있는데 그걸로 이제 잘못 달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솔직히 이제 사람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금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거에 등장을 했냐면은 AI가 점점점 발달돼 가잖아요. 챗 GPT 이거 유행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본인 인증 플러스 AI도 같이 넣어가지고 더블로 필터링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아예 악독한 유저 같은 경우에 좀 노출이 참 안 되도록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유도를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재미있는 게 기본적으로 댓글 같은 건 이제 좋아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에 올라간다.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AI가 판단해서 이런 위견도 있고 이런 위견도 있다라고 해서 순서를 바꾼다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도 올려주는 그런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식으로 어쨌든 댓글란 유지시키고 싶은 거야. 왜? 일본 사람은 똑같아요. 댓글 달고 싶어요. 일본도 흔히 말하는 키보드 배틀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야구도 아는 거야. 예를 들어 댓글을 빼버리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다. 거기다가 실검이 없으면은 유저가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위기감을 누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옆나라에 사는 친척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구글한테 따인다. 야후는 어찌 보면 네이버랑 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아까 리얼타임으로 나오는 검색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 탑 페이지에 나오는 뉴스 기사 댓글 수로 지금 이거 화제구나 라는 그렇죠. 거 판단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닫을 수 없는 거죠. 못 닫죠. 아까 말했지만은 왜 야후를 이용합니까? 습관적이니까.
나는 야후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댓글 쓰는 거였는데 나는 야후에 들어가서 습관적으로 실시간 검색어 랭킹 보이는 건데 야후 들어갔는데 근데 그거를 없애면은 습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변화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후 자체가 이런 거 보면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왜 유지하겠어요? 습관적이니까 일본 사람. 바꾸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뭔가 옛날식으로 하면서도 옛날에 있던 걸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야후가 아직까지 일본에서 살아남고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왜 그거 이제 준비를 했냐면은 뭐 일본 사람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야후를 이용하는 거 있겠지만은 이 야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 이상으로도 너무 힘이 강해요. 자, 여러분 야후가 네이버랑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습니까? 제가 야후를 좀 확대를 시켜드릴게요. 주요 뉴스입니다. 바로 눈에 드는. 바로 눈에 나죠. 지금 떠있죠. 인생 최악의 해, 국가 공무원 내년에 정원이 늘어난다네요. 제트스타가 결항한다네요. 이러면서 주요 뉴스라면서 야후는 제일 첫 페이지에 이게 뜨죠. 참고로 네이버는 이게 안 뜹니다. 옆에 몇 개 돌아가긴 하는데 전체 언론사 하면서 이거 들어가서 클릭해서 본인 찾아가야 돼. 아니면 여러 가지 기사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야후의 이 메인은 야후 뉴스 직원들이 오늘은 어떤 뉴스를 이 메인 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킬까를 아직까지도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회의에서 이걸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고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판단한다. 옆에 있는 게 댓글 숫자거든요. 312, 551 이거 이 댓글 숫자입니다. 이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경제 뉴스 댓글이 1600개나 있네? 이거 한번 클릭해봐야 이러면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야후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일본 야후는 일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본 야후는 일본 사람들이 너는 지금부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야후의 정말로 무서운 점이에요. 그렇죠. 일본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을 때는 그렇게까지 화제가 안 됐는데 점점점 늘어나다 보면은 이 야후의 메인 페이지에 가지는 힘이 어마무시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반한 댓글이 많니 야후 여론이 안 좋니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저는 그런 걸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달게 유도시킨 게 야후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떤 뉴스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도 야후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조작하는 거예요. 가끔 있어요. 이런 중요 뉴스에 한국 연예인분이 뭔가 사귀었다라든지 헤어졌다라든지 그런 거 나오면 이게 일본의 주요 뉴스로 나오는가라는 댓글 나오는 뉴스?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있는데 그러더라도 뭘 어쩔 수 없죠. 왜? 야후는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일본 공공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이건데 이게 너무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오랫동안 야후 자판을 써온 사람들 입장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볼 때도 구글 뉴스가 나오는 메인 페이지 있습니다. 너무 보기 불편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후에 익숙하니까. 그렇죠. 이미 세뇌당한 거예요. 예. 야후 뉴스에 이런 약간 뭔가 지저분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어 하나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뉴스가 뜨는데 구글에는 그런 건 이렇게 뉴스가 안 떠. 야후 재팬이 예를 들어서 댓글이 안 좋아요. 저는 댓글이 안 좋아요. 한국을 비난해요. 저는 별로 상관없다고 느낍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어느 포털 사이트든지 비난적인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악플당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보게 만들었다는 그 위에 있는 빅 브라더의 위치를 오늘 내용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일본의 미디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거로 느낍니까? 얼마나 중요한 뉴스다, 가치가 있는 뉴스다라고 하더라도 야후 자판 주요 뉴스에 안 올라가면 가치가 없는 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그 교육 이런 거 방향할 때 많이 나왔죠. 뭐? 여러분 이게 바로 야후가 주입식 교육입니다. 너는 이걸 봐야 되라는 식으로 주요 뉴스를 선정해서 야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은 뭐야? 주입식 교육이 아니야. 네가 손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학생 알고 싶은 정보 뭐예요? 손 들어서 발표해 보세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려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든지 반응을 할게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야후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야후의 힘은 더 강력해지는데, 그 야후 뒤에 뭐가 있다? 한국의 그림자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일본의 인터넷 사회가 좀 어떻게 바뀔지 또 많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괜히 여러분 야후가 댓글 예를 들어 뭐 나는 아예 없앤다든지 실검을 없앤다든지를 하지 않는 게 아시겠죠. 한국에 있는 초록색 친척이 그렇게 했다가 점유율 뺏기고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원성이 있다더라.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면 되겠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네이버랑 야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힘이 없다는 게 뭐겠어? 아까 메인 페이지에 지금 실검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뭐가 화제가 되는지도 없고, 그리고 주요 뉴스라고 뜨는데 자주 바뀌면서 이게 진짜 주요 뉴스야? 뭔가 잘 모르겠네. 메인 페이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야후는 모든 걸 다 메인에서 알 수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이버가 못하는 걸 야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야후의 이 힘, 일본 사람들을 좀 조종할 수 있는 힘이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아마 오늘 얘기 들으신 여러분들은 더 아실 겁니다. 실검이 존재했을 때 네이버와 천하의 그 시대를 살아온 여러분들이라면. 예. 오히려 일본 사람들 야후 재팬 메인에 주요 뉴스 없어져. 실검 없어져 봐. 그러면 일본 사람들 화낼 거예요. 불편하네. 아까 얘기했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는 이미 주입식 교육에 이거 단련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뉴스를 찾아보라고? 미쳤어 휴먼? 지금 당장 댓글이 많이 달린 뉴스를 대령하시오. 그거란 말이야. 근데 그 주요 뉴스는 누구? 야후 재팬 뉴스 직원들이 회의해가지고 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재밌죠 이런 거죠. 한국과 일본의 이런 인터넷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의 기인되는 게. 예.